아니, 상온 초전도체? 아니, 이게 왜 되는 거지? 아니, 씨발, 왜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닥터 스톤입니다. 바로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상온 초전도체. 오늘은 바로 그 초전도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등등 다양한 신소재 물질을 연구해온 물리학 박사 연구원이고요. You know, I'm something of a scientist myself. 아시다시피 한국인 과학자들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엄청난 대단한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 첫 번째 영상은 7월 말에 찍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2023년 8월 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는 그 연구진들이 국내 학자들에게 LK99, 이번에 새로 나온 자신들이 만든 물질이죠. 그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의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것은 7월 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학회에서 동료 연구자들이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연구진이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저희 취재진과 통화해서 이 샘플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며 검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샘플이 있다며 학계의 검증을 받고 언론에도 곧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예, 샘플을 제공한다면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샘플 제공을 현재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많은 분들을 흥분시킨 뉴스죠. 우리의 천조국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참고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는 미국 최고의 국립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만 13개를 수상했고요. 이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시네드 그리핀 연구원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LK99라는 물질, 다른 물질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를 까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아직 실험도 해보기 전에 물질의 성질을 미리 아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DFT Calculation, Density Functional Theory, 밀도 범함수 이론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이 계산 방법의 특징은 물질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그런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의 내부 에너지 구조를 3차원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한 것을 에너지 밴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런 곡면으로 나오는데요. 이 곡면이 곡면이 아니라 완벽한 평면으로 나올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플랫 밴드라고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이 플랫 밴드를 가진 물질이 초전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신소재 그래핀이죠. 그래핀을 특정한 각도로 두 장을 딱 쌓아서 만든 매직 앵글 그래핀, 마법의 각도 그래핀이라는 또 다른 신물질이 있는데요. 매직 앵글 그래핀의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플랫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초전도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핀과 초전도가 이렇게 마법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즉 LK99 물질이 실제로 플랫 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랫 밴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초전도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일 뿐이지 초전도체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슈퍼컴퓨터가 우수하다고 해도 이런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돌리는 데는 최소한 한 달에서 몇 달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가 일종의 연습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네, 다음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역시 기초과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죠.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수석과학자 아와나 박사는 실제로 납과 구리 샘플을 섞어서 초전도체 샘플을 만드는 것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응이 좀 부정적입니다. 일주일에 거친 실험 결과 아와나 박사는 이 물질은 절대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니, 이 실험은 왜 잘 안 된 걸까요? 정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흰 소를 신성시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기 전에 신성한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인공위성을 태우는 이런 의식을 치른다고 하죠. 아마도 이분이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빼먹은 게 아닐까. 우리 한국도 연구진이 실험을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 하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실험을 하기 전에 뭔가 기도를 하고 하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이딴 게 물리학자? 네, 다음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역시 기초과학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나라죠. 이 모자는 4년 전에 중국에 놀러 갔을 때 사왔는데 공안 경찰이 실제로 똑같은 걸 쓰고 다니더라고요. 무서워서 벗겠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실험 결과 물질을 이렇게 자석 위에 띄우는데 성공했다라고 동영상까지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만든 물질이 한국에서 만든 물질보다 더 순도가 높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뭔가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것은 전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 등등 모든 물성을 측정한 완벽한 논문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실제로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상온 초전도체 물질은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밌는 가능성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이미 몇 번이나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었지만 번번이 놓쳐버렸고 이제서야 그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라면 실제로 몇백 년 전 중세시대에 납과 구리 가루를 가지고 열심히 갈아보던 중세 연금술사가 먼저 만들어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뭐야 금도 아니잖아 하고 그냥 내다 버렸겠죠? 여기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미국 SF 단편 소설이고요. 1985년에 출판됐습니다. 네, 어차피 단편 소설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내용 가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2039년의 지구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최첨단 차원 공간이동 UFO를 타고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이 외계인은 털이 복슬복슬하고 몸집이 작은 곰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지상에 착륙한 외계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서운 무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외계인들이 꺼낸 무기가 기껏해야 활? 화살? 조선시대에나 쓰던 화승총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구식 화승총을 쏴대고 몇 명의 지구인들이 쓰러지지만 어이가 없어진 지구의 군인들은 소총, 탱크, 미사일, 엄청난 무기들을 쏟아부어서 외계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쏴야죠, 물약들이. 이거를 쏴야 그쵸. 이번 싸움은 결과는 순식간에 외계인의 완패. 그리고 지구인들은 생존자 외계인들을 묶어놓고 번역기를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외계인들은 전기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 외계인들은 원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 외계인들이 문과생이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외계 종족 자체가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타고 온 공간이동 UFO는 도대체 무슨 수로 만든 걸까요? 지구인 과학자들은 추락한 UFO를 뜯어보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공간이동 우주선은 사실은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자동차보다도 훨씬 만들기 쉬운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장영실이 공간이동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 우주의 외계인들은 한번 공간이동 우주선을 만들고 나면 신나게 자기들끼리 정복 전쟁을 다니고 싸움을 다니느라 과학을 발전시킬 계기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공간이동 우주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즉 외계인들이 택한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택하지 않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지구에서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인의 손에 이제 그 공간이동 UFO마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인류에게 전 우주를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지금까지 전부 다 소설이었고요. 하지만 LK99 물질은 소설책 속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과연 인류에게 상온 초전도 문명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까요? 물론 아까 우주선처럼 그냥 한 편의 소설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 결론은 얼마 후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스톤이었습니다.